탄핵 뉴스. 첫 번째 소식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야기입니다. 네. 그 27일 언론 보도에 된 거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라파 지구에 있는 안전지대를 공습해서 45명 민간인 45명이 사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좀 화가 나는 거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격할 거니까 이쪽으로 여기 가라. 휘말리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안전지대로 지정하는 곳인데. 아, 이스라엘이 네. 지정을 한 곳이야. 거길로 가라고. 자, 그리고 거길 죽였어. 그리고 거기를 폭격을 해놓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민간인이 죽고 막 이제 그런 건데. 이거 노군이랑 똑같네. 노군이랑 똑같네요. 노군이랑 똑같잖아. 그럼 그쵸. 노군이가 미군들이 다 이렇게 막 거기로 가라고 해서 해가지고 굴러 보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들이 하여튼 똑같은 짓 또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페북에 보면은 그 아이가 이제 사망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안으면서 슬프게 우는 막 이런 영상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참혹한 전쟁 범죄가 이제 벌어졌다. 그리고 네타냐후가 정말 뻔뻔하게 우리가 라파에서 전쟁과 무관한 주민 100만 명을 대피시켰는데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실수가 있었다. 실수 같은 소리가 말이 안 되네요. 아주 이거 그 네타냐후 머리 위에 폭탄 던져놓고 아유 비극적인 실수가 있었네 이러고 싶네요. 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진짜 말이 안 돼. 바로 연관된 소식에서 바로 넘어가 보면 두 번째 뉴스로. 네. 그런데 이제 네타냐후가 그래서 이런 민간인을 공격하고 막 이런 일들이 뭐 병원도 폭격하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국제 형사 재판소에서 네타냐후를 전범으로 규정을 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제 의회에서 네타냐후를 합동연설 초청하겠다. 그래가지고 서한을 보내고 네타냐후가 이거를 수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가 전범으로 규정돼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는 거를 보는 날이 이제 곧 8월 달쯤에 이뤄질 거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네타냐후를 비호하는 바이든까지도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전쟁 범죄를 전범을 도와주는 막 이렇게 보호해주고 막 이런 역할인데 옹호하는 거네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지금 여기 외국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까 안동환이며 이정섭이며 또 그때 같이 했던 애가 이시원 아니에요. 그 유우성 간첩 사건 조작했던 놈이 이시원이 그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이번에 최혜병 이 문제 관련해서 외압했던 놈 아니에요 또? 이건 다 잡아가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CNN 보도에 보면은 난민촌을 공습할 때 쓰인 폭탄도 미국산 폭탄이라고 하더라고요. 같이 이미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스라엘들이 라파그 공격하면 그거 아주 비인간적이야. 그거 하지 마. 그럼 우리 무기 안 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도 얘기하고서. 쥐가 얘기해놓고는 다 줬네. 지 무기네. 다 주고 또 초청하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 얘기가 국제 뉴스니까 미국 얘기가 많지 않을 수가 없고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걸 허용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권한을 부여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가 워낙 이제 우는 소리를 하니까 러시아를 공격해야 이제 막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공격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허용해줬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도 이제 반발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은 소식이긴 한데요. 한편 이제 미국도 이제 신경 쓰이니까 제한적으로 써라. 국경 근처까지만 이제 쓰고 이렇게 해서 좀 제한적으로 허용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왜 허용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허용 안 하다가? 젤렌스키 너무 이제 많이 밀리고 젤렌스키가 너무 이제 사정하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근데 미국도 무기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막 다른 나라에 막 같이 들어와서 도와줘라 이런 압박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가 이런 궁금증도 드는 것 같아요, 미국이. 근데 이게 좀 웃긴 일이긴 해요. 사실은 러시아가 만약에 쳐들어와. 그래서 러시아 맞서서 방어를 해야 돼. 그러면 러시아 영토인 지역을 공격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전쟁이면. 러시아군은 러시아 영토에 있는데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서만 미사일을 쏘면 방어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당연한 거다, 이게 원래는. 원래 당연하긴 한데 미국이 너무 이제 러시아 본토 공격한다는 게 너무 이제 정치적 부담스러우니까 이게 전쟁이 커질까봐 미국이 그동안 두려워했다. 그 제안을 했는데. 너무 지금 러시아에서 진격을 빨리 하고 하니까 이 요구를 미국이 부담스럽지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본 게 아닐까.
그러니까 하르키우라는 게 우리로 치면 이제 2대 도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부산이라고 봐야 될까? 예, 그런 도시예요. 그런 도시의 그 근처를 지금 다 장악을 해버렸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전력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지침이 미국의 이 지침이 미국에게 굉장히 큰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쵸. 왜냐면 이게 자칫하면은 이게 3차 대전 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네. 지금 사실 지금 중동 지역도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란이 지금 대통령이 죽었어요. 맞아요. 이거 사실 지금 미국이 한 거 아니냐. 다들 이제 이런 의심이 있는데 네. 미국과 이스라엘이 네. 이게 지금 중동과 우크라이나 이 세계 전쟁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트럼프 소식인데요. 트럼프가 재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혐의가 34개였는데 34개 혐의가 뭐가 이렇게 많아 얘는. 34개 혐의가 모두 유죄 판결 나서 이제 뉴스 아니에요? 아니 뭐 인간 자체가 유죄인데? 아, 네. 이 정도면 뭐. 야, 34개면 이제 너무하네. 어떻게 할 수 있지, 34개면. 네, 그 중에서. 인간 말종.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그 성추문을 저질렀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변호사한테 뭐 해가지고 뭐. 유명했잖아, 이거. 네. 그래서 뭐 어차피 뭐 그런 건이라든가 뭐 해가지고. 이게 그 변호사가 폭로하지 않았나? 네, 그 돈 받은 변호사가. 네. 변호사가 폭로했을 거야 아마. 그래요? 그 네. 북미 정상회담 할 때도 그 민주당 쪽에서 그때 이 변호사를 데려와서 맞네. 청문회해가지고 트럼프가 이거 정상회담 중인데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냐 말 해가지고 반발이 하고 그게 하노이 회담 때였던가? 네, 그때. 하노이 회담 때. 그래서 그걸 급하게 정리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트럼프가 지저분한 거 아니에요? 그런. 그래서 그때 하노이 회담이 그 전혀 합의가 안 됐잖아요. 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로 물론 이제 볼턴이나 이런 놈들이 굉장히 강경하게 나간 것도 있지만 민주당에서 미국에서 그 걔를 데려다가 이렇게 그 청문회를 하는 바람에 트럼프가 빨리 서둘러 돌아갔어야만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네, 막으려고 일부러 한 거다 이런.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트럼프 대통령 못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일단은 대선 때까지 이제 판결이 이제 뭐 또 항소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대선 때까지는 끝나지 않는다. 대통령 된 뒤엔 또 트럼프가 또 그거 막을 수는 있겠네. 해서 뭐 그럴 수가 있어요? 아이 트럼프 또 하지 그렇게. 트럼프는 뭐 망난이 아니야. 엉망진창이네요. 망난이. 그렇네요. 그래서 트럼프는 뭐 대선 때 뭐 국민이 심판을 제대로 이제 평가를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하여튼 사실은 34개 형사 재판을 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거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이라 그래요. 네. 사실은 이제 큰 정치적 타격이 되겠죠. 근데 윤석열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윤석열이 이런 걸 좀 보고 용기를 얻나?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사실 그 제목을 따져보세요, 윤석열. 지금 다 이게 쓰레기들이 지금 다 대통령을 하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될 확률이 높다고 그러죠? 네, 굉장히 높다고 그러고. 네, 일각에서는 이제 오히려 현실주의이기 때문에 얘가 오히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국제뉴스 보겠습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이 이것도 상당히 옛날 언론 뉴스처럼 되긴 했는데 우리 벌써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느낌이네요. 사실 한일 관련해서 사안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 진행형인 것 같긴 합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27일 날 서울에서 열렸는데 거기에 이제 앞서서 이제 26일 날에 한일 정상회담도 있었죠. 이때 윤석열이 이제 일본이 뭐라고 하기 전에 윤석열이 먼저 라인 사태에 대해서 뭐 해명하는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너무 열받았어요 이거. 너무 열받았어. 근데 뭐 이제 한일 관계랑 별도고 뭐 이제 잘 뭐 지내는 거다 뭐 큰 문제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하는 발언을 이제 윤석열이 했죠. 뭐 일본에서는 그거 네이버 그거 다 뺏어 먹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면접으로 줘버렸어요 이놈이. 사실 한국 대통령이 당연히 따져야죠. 박아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아야 되는데. 먼저 그런 거 아니잖아. 실드를 쳐주는 거라니까 이놈이. 일본 놈이야 일본 놈. 야, 니네가 이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 이런 얘기를 피해자가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반말하는 거 아니고 존댓말 썼어요. 형님은 그러시려고 하신 거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러겠네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일본 지방 정부라는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이 아니고 일일 정상회담. 그렇네요. 아닌가? 일본 꼬붕회담. 네. 굴욕적이네요. 약간 일본 입장에서 내치를 한 거죠. 네. 근데 이 뉴스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승자가 중국이다 이런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언론에서 뭐 예를 들면 비핵화 얘기가 나왔다든가 뭐 해가지고 중국이 이제 북한과 거리를 두고 막 이런 식으로 분석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따져보면은,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이득을 얻은 거는 이제 중국이다 이런 분석들이 이제 나온다는 건 거고, 그런 데서 이제 주요하게 이제 뭐 근거로 이제 쓰는 거는, 외교에서 합의문을 만들면 문구 같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표현을 썼는지. 근데 예를 들면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 이게 중국에서 주로 이제 쓰는 표현인데,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 성명을 만들 때 꼭 쓰는 단어라네요, 이게. 네, 그런 표현이 차용됐다거나 뭐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미국이 뭐 자유무역하자고 해놓고 말로는 예전에 근데 지들이 보호관세를 막 엄청나게 높게 매기고 경제 제재를 막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에 맞게서 하자 좀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 측이 한다는 거죠. 근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이런 식의 표현들이 이제 쓰이고 그리고 무역에서 차별적이지 않고 비차별적이고 포용적이고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중국 쪽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합의문에 담겼다. 그래서 사실상 중국의 요구가 많이 반영된 한중일 정상회담이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 뭐 그냥 웃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나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는 뭐 그 말이 그 말 같잖아. 근데 미국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이거를 이 문구를 그냥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집착하나 봐요. 쥐들이 규칙은 제일 어기면서 집착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렇게 바뀐 것이 굉장히 큰 의미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시더라고 진짜로. 이혜영 교수님도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말씀을 나누는 와중에 댓글창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일종 회담이다. 일본과 종이 회담이니까. 좋았어요. 일종 회담 좋습니다.